녹색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경선을 시작할 때부터 시민 경선을 겨울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의 주요 자치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조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다듬는 시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마을정부, 기초자치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드리는데 많은 공을 들였고, 오늘 이렇게 본격적인 선거 본선을 좀 앞두고 발표할 수 있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뿔뿔이 자치의 핵심 과제는 행정 계층 구조의 개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 도정에서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세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한 바가 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의 대안 중 굳이 선택하라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가깝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초정부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초지방정부를 지금보다 세분화하고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워룹의 경우 약 3만 5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초지방정부인 꼬민,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시, 군 정도 되는 단위의 도시들이 인구 1만, 2만 명의 규모입니다. 인구가 작은 안덕면이 1만 1천 명이 살고 계십니다. 제주도의 읍면은 기초자치 정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인구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의 인구는 2만 2천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모두 에워룹보다 적은 수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지만 각기 자치정부를 지금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영양군은 1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읍면동으로 기초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녹색당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서로 나누어도 남북으로 나누어도 균형 발전, 제주에서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은 일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읍면동 기초지방정부를 구성한다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지만 최종적인 모델은 읍면동 자치가 기본입니다. 에워룹이나 조천읍이 하나의 기초지방정부로 가능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요.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자치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기자회견문.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정치적 요구 또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고착화된 거대 양당은 정치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의 행정시로 재편, 도지사에게 제왕적 권한이 집중되었으며 이에 대한 도의회의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화된 행정과 의회는 도민들을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과거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경제개발 논리를 바탕으로 각종 난개발을 용인하고 방조하여 이로 발생한 쓰레기, 오수 처리, 지하수 고갈과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은영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고 4년의 임기와 권한 보장을 담는 도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도민과 권력을 나누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관위, 민, 관, 의회 실무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를 도민평의회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에 근거한 자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제주는 2017년 활동 중인 42곳 1028명의 주민자치위원 중 477명을 추첨제로 선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민평의회는 100% 추첨제로 구성되며 연령, 성별, 장애인, 소수자 등의 참여 의무화를 통해
주민 대표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도민평의회는 자기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인 자기 결정성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예결산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질 것이며 이는 직선제 읍면동장과 협력,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셋째,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겠습니다. 현재 도지사에게 있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임명권을 도의회에 전면 이양하고 소속 공무원의 순환직을 배제하여 실제적인 감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위원을 최소 3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하여 성평등한 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넷째, 4.3 정책 마켓을 만들겠습니다. 자치단체장, 도의원, 공무원 등 정책의 실질적 구매자와 정책 제안, 제공자가 만나 생산적인 정책 성립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박람회를 추진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정치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4.3 맞이 제주 평화 주간을 선포하고 도민의 날을 지정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에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지사 결재 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여 밀실정치, 부적절한 거래정치의 구습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의 정치가 되도록 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21일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네, 그리고 정책 배경과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 기자회견문 앞단의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배경과 방향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기자님들께 저는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읍면동장 직선제 현행 행정 체제는 폐지를 전제로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 번에 가능한 모델은 아닙니다. 때문에 안착 즉시 행정시를 폐지하는 그런 모델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 월별 출제 같은 경우 네, 읍면동장 직선제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권제 평의회 전환 이런 식으로 자치권이 보장된다 그러면 네.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까? 전도에 대한 어떤 현안 그리고 전도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는 광역도의회에서 논의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이런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 그리고 도민평의회는 사실상 마을 자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른 균형 발전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제 전 도의 의제이고 전 도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특별한 어느 읍면에서 구체적인 현안이 중심적으로 조금 일어난다. 그 읍면에서만 좀 일어나는 특성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읍면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이런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독립기구가 역시 지금 임명권을 도지사에 갖고 있는 것을 도의원의 도의회에 이양하겠다는 네네. 의회에 대한 불신을 감안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적정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사실 지금의 도정과 도의회와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신뢰가 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장 직선제와 저희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모든 사안들은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다양한 고민을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의 감사위원회 임명 권한을 전폭적으로 그 도의회에 이양을 시키는 이 방안입니다. 물론 이 방안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지역에 구태의연한 이런 밀실야합이라든지 부정부패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그때는 도민평의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임명 권한을 좀 다른 방법으로 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 5대 정책이 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번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의 기본 아이디어는 사실상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제주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실행을 했었던 풀뿌리 자치 모형입니다. 물론 거기에 도민평의회 기타 다른 정책들도 지금 저희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때문에 과거에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무주 진안 그리고 뭐 장수군 지금 1만 명, 2만 명 규모의 지방 정부를 이미 구성하고 있는 모델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 모델들도 충분히 굉장히 많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와 세종시가 특별자치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에서의 특별자치를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국회 단위에서 위원회가 꾸려져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미 국회 위원회에서 정리가 돼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 중에 제주도 특별법에 대한 개정 부분도 있고, 또한 그 자치의 모형을 읍면동 자치로 전환하는 이 내용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 기본 내용인 읍면동 자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정권의 어떠한 자치 모델의 핵심 내용도 이렇게 직접민주주의가 최대한 가능한 형태를 새롭게 계속해서 실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후보 등록하시잖아요. 네. 이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특별자치에 관한 법률로 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네, 그거는 아마 다른 후보들의 자치 모형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된다면 바로 2차 국무회의, 도지사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이 된 그 광역 단위의 시도지사들이 모이는 2차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진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법사위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법률들인데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러닝메이트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행정시장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러닝메이트 어떤 부분에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를 이야기하시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시에서 지금 6개월짜리나 지금 현재 서귀포시는 10개월짜리 시장이 지금 양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이 특별자치에 관한 법률에 러닝메이트를 줄 수 있다고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등록을 어떻게 하실 건지 후보님께서는 그것부터 이게 이런 아주 그 좋습니다만은 정책이라는 게
미래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지만 당장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았고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던 서귀포시, 제주시의 어떤 이런 그 시장직, 임명직 시장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저는 지금의 특별법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자치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안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내용들, 궁금해하신 내용, 저희가 어떤 사람을 함께 임명을 해서 이번 선거를 좀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며칠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